대한민국이 또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 발전이 너무 빨라 세계 스텔스 기술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2월 9일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연구팀은 첨단 다중 분광 스텔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레이저, 열영상, 밀리터리파 레이더를 사용하는 모든 무게 추적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에서 위장색을 구현하고 다양한 레이더 파장을 흡수하는 복합 기능도 가졌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적이 공격에 탐지되더라도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K2, K9을 비롯해 각종 첨단 장비에 해당 소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중분광 스텔스를 탑재한 전투기를 개발하면 동북아시아 제공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탐지도 안 되고 심지어 공격조차 할 수 없는 전투기를 가지게 된다면 한국을 위협하는 주변국들에게 막강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연구팀은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교내 기업과 함께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신형 스텔스 소재의 대량量산이 성공된다면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KF-21은 더욱 완벽한 전투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의 성과를 비웃고 있습니다. FA-50 같은 수준 낮은 전투기를 겨우 만든 나라가 남들 다 만드는 스텔스 기술 하나 만든 걸로 호들갑 떤다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공개해 한국을 조롱했는데요. 이제 꼴랑 4.5세대 전투기나 만든 한국은 절대 자신들의 6세대 전투기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허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일본이 5세대를 생략하고 6세대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실패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일본 특유의 예산 문제까지 겹쳐 일본 전투기 개발은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한국은 일본과 달리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관련 기술을 미리 준비해 이미 6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첨단 스텔스 기술과 6세대 전투기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노르페인트를 비롯한 기업들과 협력해 스텔스 도료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 결과 2008년에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해 스텔스 기술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이때 국산화한 기술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의 밑거름이 됐는데요. 특히 KF-21에 탑재되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스텔스 도료의 개발이 완료돼 KF-21의 피탐지율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된 KF-21 블록 1만 생산됐기 때문입니다. 이 블록 1은 5세대 전투기의 선봉장인 F-35와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는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F-22나 F-35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지 한국 공군을 비롯해 주요 군사 강국들이 사용 중인 F-15, F-16과 같은 4세대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스텔스 성능 강화를 추진하면 KF-21이 5세대 전투기로 개량이 완료되는데요. 이로 인해 KF-21은 F-35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고성능의 전투기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일본이 대한민국의 전투기 발전이 뒤처져도 한참 뒤처진다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4.5세대 전투기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한국은 전투기 개발 후진국이라며 비웃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자신들은 전투기 개발 기술을 축적해 6세대 전투기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은 언제 따라올 수 있겠냐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020년부터 F-2 전투기를 대체할 F-3 심신 전투기 개발을 발표했는데요. 심지어 F-3 전투기는 전통의 강호 영국과 전투기 엔진 레이더를 함께 개발하기로 협의해 전투기의 성능을 크게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이 뒤처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무기 종목
최종 속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껏 KF-21을 5세대 미들급 전투기로 개량해도 하위급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하게 된다면 결국 지금과 다를 것이 없지 않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일본이 영국과 협력해서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도 일본의 정신나간 무기 가격이 일본의 발목을 붙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지 이를 깨닫지 못한 건 일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일본은 이번 F3 전투기에 50조 원의 국방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개발비 10조 원을 포함한 생산과 배치까지 포함된 비용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 보이지만 심각한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F2 전투기 90여 대에 추가적인 교체 소요까지 고려해 F3 전투기 약 100여 대가 생산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F3 전투기의 한 대당 가격은 약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이 형성됩니다. 미국의 F-22가 가장 비쌀 때 대당 3,700억 원이었는데 아무리 F-22급 성능을 목표로 하는 6세대 전투기라 할지라도 이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스러운 것은 많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수출이 잘 되지 않는 일본 전투기의 특성상 가격은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 체계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규모의 경제에 의해 가격이 낮아지는 데 반해 일본의 무기는 성능은 보통인데 가격만 비싼 것들이 허다합니다. 게다가 국내 소요도 고작 100대에 그치는 F3 전투기는 그야말로 성능 대비 최악의 가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가격 측면에서 일본은 하지 못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KF-21 도입으로 대한민국은 F4 팬텀과 F5를 전량 교체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의 교체 소유만 최소 200여 대가 넘는데 여기에 KF-21을 추가로 구매할 잠재적인 고객층마저 확보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바로 태국과 필리핀, 이라크인데요. 이 국가들은 한국산 전투기 운용 경험이 있는 국가들로 유지보수의 이점을 얻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시 KF-21을 구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전투기를 개발하면 최소 300대 이상 교체 소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생산량이 점차 늘어난다면 생산 단가는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 실적을 계속 유지한다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도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일본의 F3보다 훨씬 저렴한 반값 이하로 개발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런데 가격뿐만 아니라 6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기술도 대한민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앞서고 있는 기술은 강화된 스텔스 능력과 무인기를 이용한 합동교전 능력인데요. 즉 이번 개발로 인해 한국은 이제 스텔스 기술력으로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다중분강 스텔스입니다. 기존의 스텔스 기술의 중점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무리 스텔스 성능이 좋더라도 적에게 발각되면 방어할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중분강 스텔스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이에 더해 적이 아예 공격하지 못하도록 유도 기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스텔스 기술은 적에게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설령 우연히 보더라도 공격을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스텔스 전투기가 개발된다면 그야말로 전장을 종횡무진으로 활약할 수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일본의 저력이 상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분명 이 주장도 맞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세계대전 이후에도 지속해서 자국산 전투기를 제조했으며 3세대 전투기인 F1부터 4세대 전투기 F2까지 전투기를 계속 개발해 전투기 개발 노하우를 유지한 전투기 기술 강국입니다. 일례로 일본이 개발 중인 XF91 엔진은 미국의 F-22에 들어가는 F119 엔진의 추진력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는데요. 실제로 15.8톤의 추진 중량을 가지는 F119 엔진의 턱 미친 15톤까지 따라갈 수 있어 기술력의 개발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일례로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국산 전투기 F2는 이름뿐인 국산화 전투기입니다. 일본의 F2 전투기는 사실 F-16 전투기를 바탕으로 일본이 60%, 미국이 40%를 분담해서 개발한 전투기인데요. 즉 F-16 전투기의 체급을 키우고 일본의 ROC에 맞게 간단히 개조한 것을 국산화한 전투기라고 일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FA-50이 미국의 지원을 받았으되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제작된 것과 비교하면 F2는 국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개량형 F-16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미국에게 요구했던 기술 이전도 핵심 기술인 소스코드와 비행제어 기술을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 여론조차 F2 전투기는 실패한 전투기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이번에도 록히드 마틴과 함께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과거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정작 최첨단 기술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준비가 안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항공기에 대한 개념을 확보하는 등 개발을 위한 초석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아 기술의 발전이 도태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2018년 미국이 일본의 유인기를 만들 시간에 무인기를 개발하라며 압박할 정도로 일본은 무인기 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미국제 수입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일본은 무인기 개발에 소극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무인기 개발 계획이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무인기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넘어 KF-21과 무인기 편대를 연동한 정찰 및 타격 임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외신으로부터 이미 6세대 전투기가 추가하는 방향과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무인 체계를 보조할 레이저 무기 또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전부터 전쟁을 준비한 일본에 맞서 전혀 꿀리지 않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가까운 미래에 더 첨단화된 기술과 완벽한 스텔스 기술까지 양산한다면 우리는 이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로우급부터 하이급까지 모든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항공자주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